가계비 집값 우려에 긴축카드 꺼낸 한은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대요. 이주열 총재님이 금융 불균형 해소 첫 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추가 인상 나설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내 그러니까 올해에 금리 인상을 2번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뭐 그래서 그 중에 한 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왜 올라가는가? 이런 거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 추이. 이게 2018년도 11월 30날 1.75%에서 0.5%까지 단기간에 떨어졌습니다. 쭉 하락했거든요. 이게 금리 떨어지는 거는 무섭게 떨어져요. 아주 그냥 풀썩풀썩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느리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 하잖아요. 1차 맞고 2차 맞고 면역력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듯이 금리도 1차 접종 끝났고요. 그리고 뭐 한 11월이나 이때까지 쭉 지켜보다가 2차 접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지켜보다가 부스터샷 맞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러 가지로 부동산 압박입니다. 근데 이게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하는 게 이게 좀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집값 잡힐까? 전문가들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문가분들이라는 게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각계에서 그걸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시면서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저기 뭐 TV에 나오고 뭐 그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뭐 그렇다.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금리 인상 가운데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2포인트를 올렸다고 합니다. 총 3년 동안 2% 올린 거예요. 1차 인상기의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57.7에서 73.3으로 27%가 올랐대요. 1차 인상 시기입니다. 지금인 거예요. 여기 지금 5.25%라는 수치 보이세요? 금리가 우리 0.5%라는 금리에 살고 있는데 5.25%라는 금리를 우리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IMF 때는 10%가 넘는 금리대였습니다. 자, 여기 1차 인상기 2005년도부터 2008년도에 3.25%였던 게 5.25%, 2% 올리는데 약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2%까지 단기간에 떨어뜨립니다. 5%였던 게 단기간에 떨어지죠. 지금 3년에 걸쳐서 올렸던 금리를 단기간에 수개월 만에 떨어뜨립니다. 2%까지. 그리고 2차 3.25%까지 올리는 게 약 1년 걸렸어요. 이때는 1.25% 올리는데 1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서 금리가 유지되다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다가 현재 0.25%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현재 금리 인상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을 것 같다. 단기. 그리고 금리를 한 2년에 걸쳐서,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면 굉장히 면밀하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올릴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기간,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영끌 비투 시대 끝났다. 전문가들 이딴 경고. 한국 경제에서 나온 건데, 지금 우리 앞에 얘기했잖아요. 자, 금리가 올라도 굉장히 더디게 오르고, 이 금리가 더디게 오르는 동안은 상승한다라는 부동산 지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영끌 비투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시당초 영끌 비투가 안 됐어요. 애시당초 안 됐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서울은 이미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나왔고요. 기존의 아파트들도 4억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가격이 높은 것들.
평택에서도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50% 많아야 60% 무주택의 생애 최초의 보금자리까지 다 하게 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70%까지는 받았지만 어찌됐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50%밖에 안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주택담보로 대출도 거의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애시당초 영끌 B2라는 게 사실상 거의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예전처럼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80%, 90%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2주택자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3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기사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끝난 건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막 내리는 초저금리 시대. 막 언제 내릴지 아직 몰라요. 0.5%가 0.75%라고 해가지고 초저금리에서 저금리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금리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 상가 옥석 가리고 주택은 청약을 노려라. 과거 비해 금리 아직도 낮은 수준, 거래 줄고 상승폭 둔화 그칠 듯, 금리 민감한 수익형 부동산이 타격 있고 임차 수요 적은 상가는 피해야 한다. 하는 연내 금리 추가 인상 예고, 대기 수요 많은 마용성 등 주목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사 이렇게 함축해서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 비해 금리 아직도 낮은 수준인 건 확실하죠. 우리 아까 5. 몇 %에서 지금 0.5%고 이게 약 한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다시 2%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저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예전 거를 보더라도 2008년도 5.25%에서 2010년도에 2%, 2011년도에 3.25%까지 올렸던 건데 이거를 다시 3%, 5% 급격하게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다 작살나고요. 경기가 다 작살납니다. 민간 경기 다 죽을 거고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뭐 난리 나고요. 그런 부작용을 감내하고도 이거를 올린다면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해야 돼요. 물가 상승하고 같이 안 좋은 것들이 겹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러면은 이거를 점진적으로 3년 동안에 올려야 되는 금리를 뭐 2년 만에 올릴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영끌 B2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이것만 놓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